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관리처에서 근무하는 희봉석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LH 회사 소개 및 채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소개입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 10월 통합해서 새롭게 출범한 국내 최대의 공기업입니다. 다음은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구조로는 본사와 현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장은 12개 지역본부와 11개 사업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 구조로는 자산 170조, 부채 138조, 자본 32조입니다. 부채가 많다고 생각이 들 텐데요. 부채는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된 착한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6,241명이고요. 이 중에 본사 인원은 한 1,8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그 중에 2%인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및 역할입니다. LH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해온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정책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정책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도심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을 구현하는 주택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쪽은 임대주택 부분하고 분양주택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부분은 국가 전체의 약 70%를 LH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 주거생활에 주거 안정을 대부분 도모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창 요새 뜨고 있는 미래나 동탄을 비롯해서 기존의 일산, 분당, 그리고 판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총 10개 혁신도시 중 9개 혁신도시 사업을 LH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기반 사업으로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청라 영종과 인천 송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서공단, 남부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과 함께 토지은행, 미국리지 이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채용 안내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저희 LH는 올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계획이 끝까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10월 달에 통합을 한 이후에 2012년도에 처음으로 500명을 뽑았습니다. 그 500명 중에 300명은 대졸 일반 채용이었고 200명은 고졸 채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 아마 상반기에 계획이 있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채용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2012년도, 12년도 채용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가지고 변화를 하더라도 어쨌든 자그마한 어떤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틀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채용 방향입니다. 채용 방향은 LH 인재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채용과 함께 공생 발전을 위한 열린 채용, 사회 형평적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H 인재상이란 가치 창출인, 변화주도인, 전문 역량인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채용 현황입니다. 총 채용 규모는 300명이었고요. 응시 자격은 연령, 학력, 전공 제한 다 없습니다. 다만 토익 기준으로 750점 이상 또는 JPT라든가 뭐 다른 이와 동등한 공인 어학 성적 소지자면 저희가 자격 기준으로 수용을 했었습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과 기술직인데요.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 지원자가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모집 분야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한눈에 채용 절차를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허들 방식이에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이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필기 전형은 개괄직 60천 단위였고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한 10회 정도를 추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실시했고요. 인성 검사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실제 뭐 점수화된 건 아니고 어느 등급 이하면 탈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필기전형은 필기전형 전공시험과 적성검사 이 부분을 비중을 둬가지고 저희가 면접 전형 합격자를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면접은 1차 토론 면접하고 인성 면접입니다. 전부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철저히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면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보셨겠지만 좀 이따 사진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1차 토론 면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이사급 직원 면접관이 들어가서 조별로 한 10명 이내에 조별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각각 토론을 통해서 한 50분 이내, 그러니까 개인당 5분 정도로 진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인성 면접은 아까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틀의 다대다 임원 면접이나 1급 고위 실무자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서 꼭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만의 이제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기관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때 아까 10명 이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앞에 여기 보이시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이게 한 3분 정도 그냥 읽게 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찬성과 반대가 있을 만한 주제를 각각 모집 분야별로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근데 본인이 찬성을 원한다고 해서 찬성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앉아있는 어떤 절반을 나눠서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사원들이 들어가 보면 좀 멘붕이 와요. 자기는 이 생각이 평소에 반대였고 이쪽은 또 찬성이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순간에 멘붕이 오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앞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스크립트 안에 어느 정도 논리가 좀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본인 말만 하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표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리하는 부분들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표정은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말이 경청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정 자세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성 면접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면접에 어떤 그런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니까 계속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LH 인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론 면접을 할 때 아까 예를 드신 게 신도시 개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대학생 차원에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게 되면 뭐 신문이나 사설 같은 거는 뭐 어떤 걸 좀 읽어야 되면 좋은지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고, 그 책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관련된 쪽 책 같은 것도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하고, 그 혹시나 잡지 같은 것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론 면접 준비할 수 있게 쪽집게 같이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옆에 구정원 여러분의 선배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는 그 스킬은 여러 군데서 배우실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준비 단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친구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부모님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자기의 어떤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디오 프로의 어떤 논설 프로그램이나 TV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루하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또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보면은 신문에 중앙일보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찬반 양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주제를 던지고 그 주간에 화제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아마 토론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 공부학번 임선미인데,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전공과 무관하다는데, 제가 평소에 전공 건축과 전공학 외운 겁니다. 근데 주변 친구가 그 전시회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제가 아이디어라든가 같이 제작할 때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그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혹시 건축 쪽에 지원할 때 전공 시험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공 시험 준비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모집 분야에 없는 과가 본인 그 전공과 모집 분야가 이제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고, 지금 구체적으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이 그쪽 기술직 쪽이니까 답변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토목공학과를 나와가지고 토목직으로 지원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기술직 시험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 외의 공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공을 위주로 이제 그 전공에서 배운 과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토목 기사에 나오는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들을 기사 시험 출제 문제 위주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한 10년치 기출 문제를 10번 정도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만 봐도 답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됐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좀 전공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넓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학과에서 배우는 공부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가지고 아까 전에 그 포럼 면접 시에 스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 경험담을 하나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 시사상식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지식을 상당히 많이 습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토론이라는 면접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난방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보다는 이제 말하는 표현 능력이, 논리적인 표현 능력이 좀 더 중요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스피치 동아리 활동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사회환경망이나 카페 활동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접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만 제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부산에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준비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